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책 소개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조금 gelgel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또 게을러지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면서 다시 제가 청소를 시작하고 청소를 하고 버리면서 미니멀 라이프 책, 잡동사니 청소 관련 책을 보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왔습니다. 책 먹는 여자가 미니멀 라이프 또는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책이 이 청소력이란 책입니다. 근데 이 청소력이란 책은 청소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근데 청소를 할 때 조금 더 앞단으로 가면은 공간 에너지, 풍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청소를 하더라도 그 공간에 맞게 기의 흐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란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 제가 10분 단위 촬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 한번 쭉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란 책을 읽고 잡동사니 버리기 지금 70회차를 진행하고 있고, 영상은 한꺼번에 제가 올리려고 계속 버린 것들만 촬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캐런 킨스턴 작가이고 도솔에서 나왔습니다. 풍수와 함께하는 잡동사니 청소입니다. 캐런 킨스턴은 풍수와 공간 정리를 서양 접근법으로 실용한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부러웠던 점은 발리에서 사시고 한 해는 절반은 발리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를 강연 여행하며 보내고 있다. 이 문구에 제일 꽂혀가지고요. 저도 지금 최종적인 꿈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꿈이고요. 1년에 6개월은 발리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돌아가서 강연을 하면서 사는 게 저의 꿈으로, 저도 캐런 킨스턴 덕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이 책 처음 읽은 거는 2016년 4월에 구입을 하면서 2016년 5월 달에 읽었고 2018년도에도 읽었고, 중간중간 제가 청소 관련된 책 보다가 캐런 킨스턴 이런 얘기 했었지 라고 찾을 때마다 책을 읽고 메모해놨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공간을 맡고 있는 잡동사니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앞으로의 삶을 즐기려는 것이다. 총 3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잡동사니가 발생되는 다양한 특징, 잡동사니를 정리해야 할 이유와 방법, 물건, 육체, 그리고 영혼을 청소하기,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입니다. 풍수라 하면 되게 동양적인 사상인 것 같지만 이 서양 작가가 알려준 풍수도 꽤나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풍수 관련해서는, 풍수나 관상은 동양적인 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이 알려주는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양인이 본 서양인이 말하는 풍수 참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집이라는 곳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을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이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풍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에너지의 흐름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주는 지술로서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잡동사니를 버려야 될까? 잡동사니 표현이 나왔냐면요, 잡동사니가 가득한 곳에는 에너지의 장이
변한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잡동사니에도 아우라가 스며 있다고 합니다. 잡동사니를 치우고 나면 해로운 정체된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집에는 부번영과 관계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집을 청소하고 잡동사니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두 공간, 집과 일터의 생명 에너지 흐름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있는 곳이 집 아니면 회사이잖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좋은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가? 그것은 결국 청소와 잡동사니 버리기, 비움으로 귀결됩니다. 공간 정리가 강조하는 막힌 에너지 주원에는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더러움이 있을 것이고, 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에너지가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가 실제 사용했던 잡동사니의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 거주자의 에너지들은 어떤 건물에서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에너지가 벽과 바닥, 가구, 공간 속의 모든 물건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에너지의 파동이 우리의 삶의 정체를 낳는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잡동사니란 무엇이냐? 클러터라는 것은 액체를 가열해서 결정으로 응고시키는, 가능한 한 끝까지 묶어두는 끈적끈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잡동사니 청소하면 에너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쾌라고 하는 것들도 이 정화로 인해서입니다. 잡동사니 청소가 주는 놀라운 효과, 당연히 인생을 청소하는 것이고요. 새롭고 멋진 기회가 생깁니다. 이 물건 언젠가 쓸 거야 라고 꽉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놓아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또 선물을 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네. 주변이 어수선하면 인생이 꼬인다. 잡동사니에는 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은 물건들, 조잡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좁은 장소에 넘쳐 흐르는 물건들, 끝내지 못한 것들이 잡동사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특히 조잡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혼돈 속에도 질서는 있어. 나만의 다 스타일이 있어. 이건 다 흐트러진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놓아둔 거라고 하는 것들도 딱 제공했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굴러간다고 합니다. 보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방을 얘기하시면서 깔끔 완벽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작가는 말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완전 무구의 청결함이 아니다. 너무 깔끔한 집은 오히려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정돈된 나머지 에너지가 메말라 버린다. 이런 집은 뒤죽박죽인 집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다. 하지만 집이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외적으로 표현한 장소이다. 겉이 엉망이라면 이는 분명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겉을 정리하면 안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겉을 정리하면 안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중간에 영상을 끊고 봤더니 독서대가 있으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독서대를 장착하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북 리뷰하고 있는 것은 캐런 킨스턴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을 한 권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끈적끈적한 잡동사니가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은 딱 저의 경우입니다. 필요와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게 하죠.
아, 이거 옛날에 뭐 했던 건데, 그냥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머물러서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자꾸자꾸 과거로 가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몸을 무겁게 합니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집안의 에너지는 똘똘 뭉쳐서 가라앉게 된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책을 많이 순환시키려고 해요. 책을 사놓고 그냥 안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저한테 리뷰가 돼서 올라가는 것들은 또 기록을 남기 때문에 책들은 주기적으로 나눔을 하거나 중고에 팔면서 잡동사니를 순환시키고 있고, 당연히 안 움직이니까 몸무게도 불어나겠죠.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인간관계가 뒤틀립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미루게 합니다. 잡동사니에 에너지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하기 힘들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생활로 나를 불러들이고, 나 역시 어떤 이유로든 나의 생활로 그들을 불러일으킨다. 잡동사니는 남을 나의 생활로 초대하기에는 수준 이하 이유이다. 잡동사니를 치워라. 수치심을 갖게 한다. 인생을 정지시킨다. 우울증을 동반한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짐도 많아진다. 당연히 감정의 짐도 늘어납니다. 감성을 둔화시키고 인생을 따분하게 만들고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그때그때 치우면 대청소의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청소할 수 있어서 크게 시간이 들지 않는데, 한 번 청소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허둥대게 만듭니다. 뭘 찾아야 되니까. 건강에 해가 되어 화제를 부르죠. 부르는 상징이 됩니다. 풍수에 의하면 모든 사물들은 각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장식물, 그림, 사진 등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키워드 들어가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 그냥 꾸미는 것보다, 그냥 청소하는 것보다 의미를 알고 장식을 하면 더 좋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돈을 낭비하게 합니다. 중요한 일도 놓칠 수밖에 없죠.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일까? 물건이 나를 소유한 것일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건은 저마다 우리의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물건이 적어질수록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할까요? 당연히 바빠서 언젠가는 이라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만일에 대비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우주의 능력을 믿으면 만일에 대비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물건을 버리고 나면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더라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물건이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게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 문구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형광펜까지 쳤습니다. 인생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강하게 믿을수록 인생은 진실로 나를 보살펴 줍니다. 그 다음에 잡동사니가 나의 일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놓아두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신분 과시용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과시용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소유해야만 안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딱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뭘 가져보거나 충족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돈을 벌면서부터는 그 허하고 약간 부족함을 자꾸 물건으로 채우면서, 그 물건이 눈에 보이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허상을 가지고 살았던 게 저입니다. 근데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캐런 키스터는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고 나도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사고 나면 그 허하는 게 더 심해져서 또 뭔가를 사고 싶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쇼핑 중독. 사놓고 뜯어보지도 않은 옷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중에 이 옷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를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와 동시에 영역을 확장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여행을 돕는 수단일 뿐이지 여행 그 자체는 아닙니다. 또는 부모에게 받은 수집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고, 한번 구입한 물건은 절대 안 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효기간이 지난 잡동사니에 매달리는 것은 공간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소유로부터 조금만 물러서 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자. 하루 한 개 버리기 실천하고 있고, 2017년도에도 제가 비움이라는 거를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지금 그 물건들이 저한테 막 필요해서 제가 허벅지를 찌르면서 왜 버렸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버렸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봐야지만 알 수 있고, 지금은 없어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이 넓어서, 시간이 많아서, 불안감 때문에, 외로워서, 이래서 버리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캐런 캐스터는 두려움에 맞서 당당히 자아를 찾을 때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청소는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고통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인생이 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청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랑 청소라든지 미니멀 라이프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 많이 해서 필요할 텐데 언제가 필요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언젠가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리는가? 두려움을 버리는 것, 결국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기능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것은 쓰임에 있다. 돈을 써야 하는 주 목적은 경험을 사기 위함이다. 생후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은행 통장에 한 푼의 잔고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많은 경험을 주셨음을. 그 다음에 소유한 것은 언젠가 재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책먹는 북 리뷰를 하면서 제 얼굴 없이 촬영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또 피드백 해주시면은 저 또 성장의 의미로서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버리기 위해서 쓰지 않은 물건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유한 것은 언젠가 재활용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물건을 버릴 때의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잡동사니를 버릴 때 많은 기억, 많은 문제에 마주치는데 본능적으로 이를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 자체에는 의미는 없지만 이 물건에 쌓여있는 경험, 추억, 에너지, 이 끈적끈적함을 내가 딱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저희가 못 버리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2장에서 잡동사니를 왜 버려야 되느냐, 풍수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회로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획별로 했는데 아직 저는 풍수회로의 사용법 익히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그려서 대각선을 표시한 다음에 공간별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을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은 내 인생을 반영한 3차원의 그래픽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나의 반영이므로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에너지까지 내가 주는 반영인 것이다. 요거는 이 시크릿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시크릿은 2014년도, 2019년도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읽어왔던,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누구나 아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다시 어젯밤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5년 동안 제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봐왔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끌어당김입니다. 반영이고요. 자, 청소를 하실 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든 충분히 아닌 부족한 듯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책 먹는 여자가 청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처음 뭔가를 정리하실 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린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대문 현관입니다. 지난번 스님의 청소법이라는 책에서도 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똑같습니다. 서양 작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수에 의하면 집의 출입문은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각도이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각도이다. 문을 통해 사람이 드나들듯 문을 통해 에너지도 드나듭니다. 그만큼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화장을 지우고 나서 클리닉 티슈로 꼭 현관을 닦아주면서, 현관 바닥을 닦아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현관이 앞문이라 그러면 뒷문은 배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뒷문도 잡동사를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제독을 하면서 베란다를 봤더니 예전에 그 맥주병 먹고 막 쌓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가서 맥주병을 그 동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전으로 맥주병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응접실, 부엌, 그러니까 모든 공간별로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것도 이 책 보고 고쳤어요. 빨래 바구니 주변에는 늘 퀴퀴한 냄새가 나므로 침실에 놓아두는 일을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빨래 바구니에 넣었는데 그 빨래 바구니가 제가 옷장과 침실을 겸용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풍수 인테리어 책에서 이런 밖에서 입었던 옷을 놓아둔 옷장과 침실은 분리시키라 해서 지금 저는 옷장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안이란 책을 이야기하려면 이 책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 라는 책과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 다 제 영상 올렸던 책들이고요. 여성분들이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옷장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옷의 20%만을 일상을 80%의 옷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이 80대 20 파레토의 법칙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살 때는 바로 이거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옷을 사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만 사겠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쇼핑을 할 때 싸니까, 1+1이니까 언젠가 입을 거야 라는 것을 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러가 나에게 어울리고 힘을 주는지, 저는 빨간색, 핑크색이 입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옷도 그냥 단순한 천 쪼가리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옷도 2년이 끝났다 그러면 놓아주는 것, 2년이 끝났다는 거는 더 이상 안 입는 옷, 입을 마음이 없어지는 것, 보면 뭔가 불편해지는 옷, 그런 옷들은 2년이 끝났기 때문에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안의 벽을 치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컬러, 질감, 디자인을 선택하여 스스로의 에너지 진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도 한동안은 자줏빛 옷을 엄청나게 입었대요. 근데 그게 다 충전되고 나자
자줏빛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쇼핑할 때 가장 위험한 점, 짜증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언짢을 때, 우울할 때는 절대 쇼핑을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도피성 여행을 떠나가지고 도피성 여행을 떠나가지고 쇼핑을 몇백만 원어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이에요. 삶을 포기할까 싶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위안을 얻기 위해 쇼핑을 나선다면 결국 입지도 않은 옷을 쌓아두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 안에 있는 지금 정말 안 입는 옷, 보면 설레이지 않은 옷들은 모두 버리셔도 좋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가장 편안하고 어울리는 옷을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욕실도 정말 중요합니다. 욕실은 물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항상 물때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욕실의 거울을 매일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왜 도대체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고 수집벽이 생긴 걸까요? 저도 물론 아직도 수집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두 번째는 여행을 가면 마그네틱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머그잔 모았는데 스타벅스 머그잔은 거의 끊었습니다. 여행 수집백에서 얘는 지금 제가 놨고, 종도 샀어요. 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종소리 짜랑짜랑 나는 거. 그래서 저도 수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작가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수집벽을 이해하면 어째서 수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깨달음을 얻고 모두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만들지 말자. 새로운 무언가 내 인생에 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둬야 된다. 하나씩 천천히 수집병의 가짓수를 줄여나가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만큼만. 책에 대한 집착. 오래된 책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이 내 인생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캐캐 묵은 낡은 책처럼 나의 에너지도 캐캐 묵은 낡은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1년 전, 2년 전에 책을 한 몇백 권 버렸어요. 몇백 권 버렸고 제가 그 중에 다시 산 책은 두세 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알라딘 서점에 가면 고객님 이거 기존에 구입하신 책인데요 라고 했을 때가 두세 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읽었던 책들은 제가 처음에 독서를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점점점 저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 책은 기본으로 더 업그레이드 책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만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도 새로운 책을 사면 어쨌든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 몇 권씩은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책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남겨놔야 될 책들은 오로지 지금의 나를 대변하고 미래의 내가 의도하는 나를 대변한 책들뿐이다. 수년 전 매우 감명 있게 읽었지만 이제 그 책의 주제는 너무나 확실히 나의 일부분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도 버리도록 하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자식을 떠나보는 마음으로 책을 버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상을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책상. 그래서 아직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책,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이 책은 청소력을 쓴 작가의 책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와 성공의 비밀. 이 캐런 키스턴이 한 꼭지에 얘기했던 책상을 정리해라가 한 권의 책으로 될 만큼 청소와 부의 관계는 매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깨끗한 책상은 깨끗한 마음을 뜻한다.
깨끗한 책상에서 일하면 생산력, 창조성, 일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 저도 매일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면서 모든 서류는 완결된 것들은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출근하면 책상을 매일매일 물티슈로 닦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수리가 필요한 물건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특히 그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많이 봐요. 휴대폰에 액정이 깨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딱 하나. 지금 바로 가셔서 액정을 교체하세요. 또는 액정 위에 있는 그 강화 필름이 깨진 거를 빨리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깨졌네, 그때 내가 왜 떨어뜨렸을까? 자꾸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방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가도 얘기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물건들은 그 자체의 에너지 낭비원이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건은 언제나 우리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의식들은 이 물건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 물건을 보게 되면 또 해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에너지를 가늘게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고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힘과 생명력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표출해 버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잃어간다고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물건은 꼭 즉시 수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만 해도 옛날 쇼핑에 한동안 빠져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습기,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약간 부피가 큰 것들을 사면은 꼭 그 상자들을 따로 보관해 놨어요. 따로 보관해 그 상자는 비어 있죠. 빈 상자들. 근데 빈 상자에도 안 좋은 풍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거 들어볼게요. 풍수회로에 의하면 집안의 어느 곳이든 빈 상자를 쌓아두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 공간 회로에서 생명력을 빼앗고 사는 사람에게도 생명력을 빼앗는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면 딸려온 상자는 제품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관하고 그 후엔 버려야 된다. 만일 다시 이사를 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짐을 다시 넣기 위해서 상자를 보관하지 말아라. 상자를 보관할 이유가 있다면 상자를 해체해서 납작하게 보관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시거나 저는 다 그냥 버립니다. 이제 아이들 방에 대한 것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물건과 나의 관계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해요. 모든 에너지를 과거로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비생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물건이나 인간관계도 점점 새로운 것을 대체해 나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물건, 육체, 영혼을 청소하는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삶을 즐겁게 해준 청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가짐이 이거면 어떨까요?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또는 내일 여행을 간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 호텔에서 느꼈던 그 상쾌함을 우리 집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사 가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리기를 했다면 더 중요한 거는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 이 컨트롤을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이 청소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1년째 해오고 있지만 꾸준히 하는 그냥 습관이 아닌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해야 돼, 청소해야 돼, 미니멀 라이프 해야 돼, 난 청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선택감을 주기 때문에 대견함을 준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는 우울함을 주지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잡동사니 버리기를 할 수 있다, 난 매일 한 개 버릴 수 있다, 난 옷장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요, 미루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 물건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떠나보낼 것인가. 곤도마리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물건을 안아보았을 때, 만졌을 때 설레이는가 설레이지 않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잡동사니일까 아닐까 질문은 이 물건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에너지가 상승을 하는가, 나는 정말 이 물건을 좋아하는가, 이 물건 진짜 유용한가, 세 가지에 따라서 잡동사니를 판단하시고 이 물건이 잡동사니라고 생각되시면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동사니는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옳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강요된 선택은 언제나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선택은 늘 옳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란 없기 때문에 버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한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둔다.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물건 찾는데 허비한 시간이 엄청 많다고 하죠. 물건은 제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동사니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물건을 살 때 정말 필요한 소비만을 해야 될 것 같고 쓰레기통도 버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물건을 하나 생기면 버린다가 아니라 저는 일단 버립니다. 그리고 삽니다. 신발을 사야 되는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안 신었던 신발을 기존에 안 신거나 못 신거나 불편해서 신기 힘든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번에 버릴 거고, 그걸 겨울 바탕으로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기면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고 사는 거로 저는 원칙을 바꿨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몸속 청소까지 나와요. 장청소. 그래서 이 책 덕분은 아니지만 우연히 저도 요즘 해독 주스를 먹으면서 내 몸 청소까지 하려고 노력 중이고, 호노포노 책을 보면서도 그다음에 저희가 블루 아이스 워터였나요? 그것도 하려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나오고요. 뒤에서는 이거 해볼게요. 마음을 청소하는 건데요, 걱정을 멈추고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험담을 멈추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잡념을 멈추고 마무리를 잘하고 대화를 정돈하고 답장을 쓰고 달력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늘 새롭게 하라. 다 옳은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다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늘 새롭게 하라는 구절에서 이 구절에서 별표 2개 쳐놨어요. 늘 새롭게 하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다. 이런 사람은 열정적으로 생을 향해 나아간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라. 그 노력을 멈추지 말라. 그렇게 하면 상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 어린이들이 항상 그렇다. 어린이들은 순간을 산다. 어린이들은
순간에 산다. 그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큰 게 분노이죠. 저도 예전에 진짜 그 울컥병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울컥병은 분노이고요. 화는 누가 나를 내게 하는 게 내 스스로 내는 거더라고요. 감정의 방패를 버려라. 책 먹는 여자 초기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는 반지를 여기 한 4개 정도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영상 촬영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제가 반지를 샀던 이유에는 그냥 나를 보호하고 싶고 허한 마음에 자꾸 끼웠던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요, 제가 반지를 다 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잡동사니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엄청난 양의 보석 장신구를 몸에 착용하고 다닌다. 이들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치 벌거벗고 외출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집안의 잡동사니 마찬가지로 장신구도 감정적 방패의 한 유형이다. 집안을 청소하고 나면 착용해야 할 보석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스스로 대한 확신을 되찾아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자신이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대변해 준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인데 내면이 물컹물컹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저만의 통계예요. 책을 보고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분을 봤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패의 감정 죄송해요. 감기 기운에 지금 영상 촬영이 길어지니까 감정의 방패 이건 마치 모히또에서 몰디브를 마시는 꼴이네요. 감정의 방패를 버리겠습니다. 자, 잡동사니를 청소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잡동사니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지각하고 완성하려는 의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웃기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잡동사니 청소의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은 자신 높은 자와 접속하려는 또는 신과 접속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파편들을 청소해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화라고 적어놨습니다. 정화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발리인들은 부름이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살다 보면 자신의 일부분이 점점점 파편이 돼서 흩어져 버린다고 믿기 때문에 얘를 다시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면은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정화를 하고요. 떠나간 영혼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뮤탄트 메시지라는 책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다치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주술적 힘에 의해서 뼈가 붙고 바로 걸어가는 이런 것들 정말 외국인 여성이 보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뮤탄트 메시지 잠시만요. 제가 그거 맞죠? 뮤탄트 메시지라는 책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는 나에게로 부른다. 부름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버림으로써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원소들을 다시 불러 들이킵니다. 스스로 강하게 현실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소이고 잡동사니를 버리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거창하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지 않더라도 청소라는 것 하나, 필요 없는 거 버리기 하나가 내 여기저기 흩어진 영혼의 파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리라. 그리고 신에게 맡겨라.
고결한 길을 따르니 나의 모든 필요가 스스로 채워지도다. 이 형광펜 제가 이 책 2010년도에 읽었거든요. 2016년도에 읽고 나서 이 책에서 원 메시지 실천할 때 제가 이 주문을 매일 외웠습니다. 고결한 길을 따르니 나의 모든 필요가 스스로 채워지도다. 필요가 스스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세포에 이 주문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잡동사니는 필요 없습니다. 고결한 길을 따르니 나의 모든 필요가 스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책마운드 제가 처음 시도해본 아주 긴 북 리뷰였고요. 제가 한 권을 한 번 읽고 리뷰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2016, 17, 18, 19 4년 동안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변했고 이 책을 활용했는지 오늘은 조금 심도 있게 깊고 긴 시간 나누고 싶어서 책 유학 이야기와 함께 제가 그동안 실천했던 비움, 청소 사례들과 책 소개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댓글로도 피드백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찍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지금까지 책마운 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